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사이버 위협 예방 수칙. 정보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랜섬웨어 또는 해킹 의심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 감염이 된 경우 초동 대응으로 PC의 랜 케이블을 분리하여 기관 내 다른 PC로 확산을 차단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의심 파일을 정보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의 원인 및 근원지를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복구 범위를 결정하여 복구 및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에 사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면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이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감염이 될 경우 해당 사례는 백신 제조사 등 보안 관련 업체에게 전달되어 다음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예방이 가능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 신고하고 이후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된 현안이 있을 때 사람들의 궁금증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톡의 장애 대응 업데이트 파일을 위장하여 악성 코드를 배포한 사례, 이태원 참사 중대본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배포한 사례 등이 발생한 만큼 공식 사이트가 아닌 경우 업데이트 등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콜택시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잇따랐는데요. 랜섬웨어 조직들은 메일과 웹사이트를 해킹해 방문하는 사용자의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인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부주의한 행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불법 성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비인가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는 접속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의심스러운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프로그램 설치 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지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글 2022 크랙 설치 파일로 위장한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악성 코드 등을 유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랩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먼저 웹하드, 토렌트 등 국내 다수 파일 공유 사이트에 한글 2022 일반 사용자용 연구정품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악성 압축 파일을 업로드하였는데 사용자가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설치 프로그램 install.exe를 실행하면 한글 2022 크랙 설치 파일과 함께 악성 코드를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명령이 사용자 모르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또 오피스 정품 인증 툴과 같은 크랙으로 위장하여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는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되어 정보 탈취, 원격 제어, 디도스 공격 등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자료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을 금지하고 공인 프로그램의 경우 보안 업데이트를 빠짐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프로그램 설치 시 추가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법 프로그램은 공식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 업데이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후 PC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자주 다운이 되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 삭제 및 백신 검사 후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용 PC에서 위와 같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기관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법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선 네트워크 및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에서도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홈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등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유기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에서부터 무선 디바이스 취약점을 이용해 기기 권한을 탈취하여 악의적 또는 우발적 접속, 아이디 도용, 메시지 가로채기, 서비스 거부 공격, 네트워크 주입 공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 사용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공격에 대응 방법으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때 관리자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안전한 무선 보안 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공유기로 접근할 수 있는 공유기 원격 관리 기능을 해제하고 공유기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경우 또는 회의 참석 시 가급적 비공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카페, 도서관 등에서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공개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접속 시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IP 카메라를 통해 환자들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인공지능 챗 GPT를 악용하여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를 해킹해 수천 명의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보안 위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IP 카메라와 같은 경우 관리자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고 일정 기간마다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또 기기 내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IP 카메라의 PC나 모바일 기기의 보안 역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 시 보안 취약점을 확인한 후 제조사의 공식 웹페이지에서 제품명, 규격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저장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해킹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 클라우드 사용자의 계정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시스템 자원을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여 시스템 자원을 암호화폐 채굴에 쓰이면서 그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여 보안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PC에 저장된 파일은 사용자 PC로 직접 접근이 필요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약 없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저장된 모든 파일이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클라우드 이용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안전한 규칙으로 설정하고 수시로 변경하여 해킹 공격에 대비하고 가능하면 계정 인증 외에 인증서 등 2차 인증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커가 유포한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와 업무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커가 직원의 PC를 해킹해서 다크웹에 자료를 유포하여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기관 내부망 일부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최소 한 달 넘게 해커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근무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말기 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많은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접근 시간과 보유 데이터가 많은 단말기에 대한 보안일 것입니다. 업무용 PC,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악성코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의 바이러스 검사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도 항상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해서 보안 취약점을 대비하고 비인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C의 부팅, 윈도우 시작, 화면 보호기 등의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외부에서의 업무용 PC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폴더와 USB 자동 실행과 같이 외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서비스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PC 보안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개인과 기관 전체의 정보 보안을 위해 중요한 실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복합기도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사이버 공격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복합기에 침입해 중요 자료 유출, 금전 탈취 등 악의적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는데 실제 국제전화 사용료로 150만 원이 청구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합기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 관리자 계정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복합기 내 저장 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을 완전 삭제하고 공유 저장소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기에서 복사 또는 스캔 문서를 공유 폴더, 무선 전송, 이메일 발송하는 기능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 유형별 예방 수칙. 최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랜섬웨어, 정보 유출, SNS 해킹, 해킹 메일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이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기가 어렵고 감염 후 공유 폴더나 기타 시스템으로 확산을 시도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랜섬웨어를 유포 중인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이나 SNS에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링크나 첨부 파일 실행,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있는 경우 웜을 통해 자가 전파되거나 보안관리 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악성 코드 등의 공격을 받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으로는 파일의 암호화, 화면 잠금, 부트 영역 암호화로 PC 재부팅 불가 등이 있습니다. 기존 악성 코드와 감염 방법과 경로는 동일하지만 높은 수준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복구키가 없는 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 자체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파일 백업이나 복원 기능을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하고 잠근 후 파일 복구를 빌미로 비트코인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감염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객사로부터 온 메일을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10년치 영업 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병원은 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PC의 보안을 소홀하게 관리하다가 어느 날 PC가 부팅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병원 공격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암호키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은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포함하여 회사 내 다른 서버들과 직원들의 PC까지 수백 대의 시스템이 감염되어 업무가 마비되었는데요. 평소에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하나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백신이 올바르게 실시간 검사 및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엔진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파일 공유 사이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별도 매체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 개의 PC가 랜섬웨어 감염 시 공유 폴더를 통해 다른 PC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역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후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의 증상을 확인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결된 저장 장치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저장 장치의 연결을 끊고 네트워크를 즉시 차단합니다. 이때 PC 전원은 끄지 않는 것이 좋은데 PC의 재부팅까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랜섬웨어의 유형을 파악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복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커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데 지불 후에도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알림창과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신고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복구 작업을 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백업하고 소프트웨어들도 재설치하고 보안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암호화된 데이터도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추후 복구 도구가 제공된다면 감염되었던 데이터를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유출은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나 내부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정보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해커의 몸값 요구가 있거나 다크웹에 공개된 것으로 보고 인지하거나 다른 해킹 사고 분석 중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 공격의 진행 과정을 보면 중요 관리자 PC를 공격하여 감염시킨 후 관리자 PC를 경유하여 다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업체의 VPN 계정을 이용하여 사내망에 접속하고 관리자 계정 수집 후 소스코드 저장 서버에서 개발 소스코드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피해 사례를 보면 대형 성형외과 홈페이지의 보안관리 소홀로 환자의 상담 기록과 의료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고 쇼핑몰 개인정보관리자 PC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 결제 내용 및 고객 정보가 모두 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평소 공유 폴더에 중요 자료를 공유하며 사용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다수 PC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한 IT 기업은 급하게 원격 근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직원이 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도중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내부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고 이 사실을 유출된 정보가 공개된 것을 보고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비인가 단말기나 원격 접속 등의 접근 통제를 하고 최신 운영체제, 백신 이용 및 업데이트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패치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며 사용자 계정 관리 및 2단계 인증을 통해 관리자의 계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및 설치는 인가되지 않은 US 사이트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다운로드, 도박, 음란 관련 사이트들은 방문만 해도 자동으로 각종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랜섬웨어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토렌토와 같은 P2P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악성 코드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고 용량이 큰 파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기관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근무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를 스캔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 확산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보안에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악성 코드가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제조사를 확인하고 이름과 버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USB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가 유포되어 사용자 몰래 PC나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C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SB에 연결된 PC에 채굴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자동 실행하기 때문에 USB와 같은 미디어에 있는 autorun.inf의 기능인 자동 실행 기능은 꼭 차단하고 서울시 교육청 내 PC 지킴이 실행 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설정되니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내 PC 지킴이 실행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화상회의, 원격 제어 솔루션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보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 없이 실시한 재택 원격 근무로 인하여 기업들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에 취약한 개인 기기의 접속이 많아져 이를 노린 피싱,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침해 사고 예방, 방지 조치 사항으로 중요 파일은 클라우드에 저장 전에 암호화 설정을 하고 클라우드 접근 권한 및 공유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데이터들을 정기적으로 휴대용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중요 정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SNS 해킹은 개인 또는 기업의 SNS 계정을 탈취하여 스팸성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해킹 기법입니다. 다수가 이용하여 계정 관리가 취약한 경우 탈취되는데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식 계정까지 해킹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일반인 A씨의 SNS 계정이 탈취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이 등록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기도 했고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 결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되어 콘텐츠 서비스가 마비된 사례가 있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동영상 편집 등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탈취된 개인 계정을 통해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성인 게시물 등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일반적인 악성코드 감염 방지 수칙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개인별 계정의 공유 금지,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계정을 잘 관리해야 하고 서비스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킹 메일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피싱 메일이라 하고 메일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키거나 임의의 URL로 접속을 유도하여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입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기업의 경우는 사업 제안서, 견적서 등과 같은 업무 관련 파일 이름으로 된 첨부 파일을 보내 열람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경우는 쇼핑, 택배 안내, 이벤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파일처럼 위장하여 첨부 파일 클릭을 유도하거나 메일 내에 있는 URL을 연결하여 피싱 페이지로 접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사용 중인 보안 솔루션 판매 기업의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발송된 보안 안내 메일을 확인하였는데 그 메일이 해킹 메일이었던 것입니다. 메일에 첨부된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직원이 외부로부터 온 사업 제안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메일의 내용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발신 메일 주소가 기존에 잘 알려진 메일 주소에서 일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메일 주소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이벤트나 상품 당첨과 같은 메일은 광고나 유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교통범칙금 안내, 사내 업무 관련, 경찰 출석 요구서와 같은 메일이 사전 안내 없이 발송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한 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위장한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들을 절대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수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코드를 걸러낼 수 있도록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보안 설정 강화 등 보안 관리를 하고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거나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백신 소프트웨어를 검사한 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사이버 위협 예방수칙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